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그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겠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브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좀 투액으로 조심조심 임하고 싶은 날인데, 자, 일단 워싱턴 맥켄지 고어인데, 맥켄지 고어 직전 경기 7이닝 2실점이었습니다. 마이애미 상대로. 물론 마이애미가 좌투수 상대로 정말 약하긴 하다. 그랬음에도 고어가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었는데 바로 회복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은 뭐 이런 점들, 올 시즌에 이렇게 갑자기 구속 상승을 통해 가지고 작년보다도 피홈런에서 특히 강점이 많이 생겼다. 지금 그리고 삼진 페이스도 괜찮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고어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부터도 샌디에이고 시절에도 되게 유망주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건 좀 윈윈 트레이드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워싱턴이 소토로 내주고 고어를 받아왔는데 이 정도면은 남는 장사였던 것 같아요. 워싱턴은요. 근데 뭐 이렇게 바빗 같은 거 운적인 요소도 안 따라주는데도 지금 성적이 3.36으로 되게 좋은 상태이다. 다만 아쉬운 건 올 시즌 홈에서는 3.99, 원정 2.28로 특히 홈에서 약간 좀 처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은 조금 보이더라고요. 작년에는 오히려 홈에서 좋고 그랬는데 올 시즌에는 홈에서 썩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반대로 라인 넬슨 같은 경우는 원래 얘가 물론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투수기는 해도 이렇게 홈이랑 원정 격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그냥 홈이나 원정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어디서는 쳐맞는 중이다. 다만 요즘에는 뭐 6이닝 2실점, 7.2이닝 2실점 종종 특히 이게 홈 경기에서 잘해줄 때가 있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원정이기는 하고, 어찌됐든 라인 넬스는 지금 커브 빼고, 커브도 주력 구종이 아닌데 커브 빼고 모든 구종이 지금 피안타율이 3할이거든요. 커브는 제일 안 던지는 구종인데요. 유일하게 피안타율이 그나마 괜찮아. 근데 1, 2, 3, 4 구종 모두 다 피안타율이 3할 1푼 1리, 3할 4푼 4리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피안타율이 3할대로 쳐맞고 있다. 이래가지고 라인 넬슨의 투구 내용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형편이어서 라인 넬슨이 종종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얘를 믿기는 빡센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고어가 내일 뭐 낮 경기인데 평소보다 이렇게 낮 경기 때 그나마 가면 밤보다는 나았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솔직히 이게 빠따 생각하면은 이게 애리조나도 한창 잘 치다가 어제 4안타밖에 못 쳤습니다. 그래갖고 1득점에 그쳤고, 워싱턴은 요즘에 그전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못 치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 경기가 이래서 어려워. 애리조나는 요즘에 이렇게 잘 치고 있었다. 근데 내일 고어라는 빡센 투수가 나오기도 하고 직전 경기를 너무 못 쳤다는 것들, 이런 점들이 조금 빡세긴 한데,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애리조나의 케테 마르테 같은 애들이 저한 투수 상대를 만나면은 미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그냥 워싱턴 승의 언더 정도 생각하고 싶네. 이거는 그냥 일단 선발 투수 차이 그거를 좀 보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라인 넬슨도 요즘에 종종 잘할 때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애리조나의 빠따냐, 맥켄지 고어의 이런 브레이크아웃 시즌 이런 걸 믿어야 되냐,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좀 워싱턴 쪽에 무게를 두고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그런 승부라면은 일단은 애리조나가 많이 못 뽑는다, 워싱턴 요즘 빠따 생각하고 넬슨 종종 잘해준다,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저는 언더 쪽으로 바라보긴 할게요. 근데 8.5 기준으로 이렇게나 둘 다 좀 오바가 많은 그런 상태여가지고 쉽지 않네요. 저는 워싱턴 승사이드의 언더긴 한데 많이 어렵습니다, 이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대 시애틀 경기. 자, 로건 알렌도 이 친구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스플릿 쪽에서 진짜 종잡기가 힘들거든요. 일단은 올 시즌의 포심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도 이렇게 피안타율 같은 것도 많이 늘었고 구종 가치도 낮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좌타자 상대할 때보다 우타자 상대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쳐맞는 중.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는 투수다. 근데 오늘은 홈 경기입니다. 올 시즌에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한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경기는 낮 경기인데 그나마 낮 경기 때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로건 알렌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또 클리블랜드 빠따가 로건 알렌 경기에서는 점수를 꽤 많이 내요. 리그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은 득점 지원을 받는 그런 투수거든요, 로건 알렌이. 진짜 희한하게도 로건 알렌 경기가 좀 변태적이거든요. 그래도 저번에 한번 막 콜로라도한테 그 쿠어스에서 1.2이닝 7실점 이렇게 크게 쳐맞는 거 말고는 최근 경기들에서는 펄스에 준하는 경기가 좀 많다는 점, 그래도 회복세에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소개해볼 만한 것 같고, 자, 카스티오는 좀 비슷비슷합니다.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괜찮은 포심들, 올 시즌은 그나마 좀 피안타율 같은 게 늘긴 했어도 여전히 포심의 구종 가치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시애틀 투수답게 원정보다는 홈에서 강하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오늘 경기는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요. 자, 요 카스티오가 뭐 이제 클리블랜드적 성적이 뭐
피안타율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는데 그 8경기 동안 4.50으로 아주 좋은 편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냥 나는 좀 이건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일단 시애틀에 빠따 못 믿는다. 이게 좀 우선시가 될 것 같고 카스티오 여전히 시애틀에서는 거의 뭐 어제 이제 브라이언 후가 나가리가 되면서 가장 믿을만한 투수라고 봐야 된다. 로건 알렌도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요즘에 좀 그나마 회복세라는 점 이런 것들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언더 쪽으로 생각해보고 싶기는 한데요. 많이 어렵죠. 내일 뭐 양팀 다 이렇게 평소보다는 조금 못 치는 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그냥 언더 보는데 아이고야 많이 어렵네요.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템파베이. 제가 요즘에 미네소타한테 아다리가 안 맞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꽤나 빡센 상대 라텔이거든요. 근데 라텔이 직전 경기 애틀랜타한테 2이닝 동안 실실점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첫 맞는 경우가 잘 없는 투수인데 직전 경기 때 좀 많이 털렸었어요. 그전에는 막 좀 운이 없는 투수다. 밥입도 높고 좀 잘 막아주는 거 대비 볼넷도 거의 안 주고 피안타는 꽤 있어도 그래도 위기 관리 능력도 괜찮은 친구인데 꾸준하게 이제 뭐 한 6이닝 3실점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그래도 뭐 퀄리 스타트 비슷하게 해줬지만은 운이 많이 안 따랐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야 되는 것 같고 자 리차드스는 시즌 초반에는 종종 뭐 이닝도 꽤 먹어주고 그럴 때가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닝 힘도 부족하고 평균적으로 콜스에 잘 진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나왔을 때보다는 안정감이 다소간에 떨어진 모습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얘기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를 7.5를 줬더라고. 아무래도 일단은 라텔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나는 7.5 줬으면 일단 오바는 갈만한 것 같아. 리차드슨도 그 전에 좀 괜찮았을 때 비해서는 안정감이 떨어졌었고 나는 라텔 때문에 이 경기가 7.5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 이 새끼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오바 같은 것들도 볼만 하겠다. 어찌됐든 간에 미네소타가 요즘에 좀 점수를 그렇게 많이 못 뽑고 마행 같은 거 쉽게 못 해준다고는 하더라도 어제도 어쨌든 9안 타긴 했었어요. 홈런도 한 방 있었고 그랬는데 미네소타가 약간 응집력 같은 건 부족한 경기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미네소타가 최근 빠따 분위기는 최고거든요. 어제 구안타 치기 전까지 6경기 동안 6연승 그 기간 동안 전부 두 자릿수 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최근에 OPS 상태가 가장 두드러지는 팀이 미네소타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오바 찌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도록 하고 어제 양 팀이 불펜 소모도 꽤 많았어가지고 경기 길게 가도 뭐 라텔 같은 경우는 종종 긴 이닝을 먹지만은 리차드슨이 긴 이닝을 많이는 못 먹는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불펜이 빨리 나올 것 같고 불펜 그 좋은 애들 쓰기도 어렵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냥 오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싹 대 휴스턴 경기 일단 선발 왔고 보시면은 오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경기는 저도 일단 오바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플렉센이 이제 크보에서 물부로 넘어간 이후에 처음에 한 2년간은 괜찮았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좀 포심 같은 것들이 좀 먹혀들고 그랬었는데 최근 2년 동안 이렇게나 포심 상태가 매우 안 좋은 편이에요. 작년보다는 올 시즌이 피안타율이나 피장타율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는 그런 구종입니다. 플렉센이 가끔 잘할 때가 있기는 한데요. 보통은 이 친구에 대한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이고 휴스턴도 홈보다는 뭐 원정에서 조금 못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플렉센이 나오는 날이라면은 휴스턴도 꽤나 힘을 받을 만하다. 저는 여러 차례 요즘에 알렉스 브래그먼이나 요르단 알바레즈는 너무 잘하고 있고 알투베도 그렇고 휴스턴 애들이 전반적으로는 그전보단 낫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아리게티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한테 1.1이닝 만에 7실점을 했었죠. 아무래도 아리게티가 그전까지는 좀 안정감 있는 모습도 꽤나 보여주고 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크게 쳐맞으면서 그런 신뢰도 조금 잃은 상태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스턴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제 벌랜더도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그 전에 여러 선수들이 수술도 받고 이러면서 선발이 많이 붕괴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리게티 같은 애들이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별로 믿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만 조금 들고 화싹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리그 꼴찌 빠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나마 얘네들이 이것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원래는 605 막 이랬었는데 지금 628까지는 올라왔었고 마이애미랑 꼴찌를 다투는 형편이다. 그러고 있긴 한데 화싹도 이게 꽤 올라온 거기는 해요. 최근 뭐 10경기 중에 한 3경기 정도 두 자릿수 안타 치고 14연패 받고 난 이후에는 빠따가 개선된 부분들이 적당히 있었다. 그런 것들은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이제 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2안타, 8안타 이렇게 치면서 2경기 동안 3점밖에 못 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아리게티 정도면은 꽤나 비벼볼만 하다. 어제같이 막 헌터 브라운 나오는 거면은 이 경기 오바 못 가는데 아리게티라면은 오바 갈만도 한 것 같긴 하네요. 플렉센 통산 휴스턴 애들한테 79타석 동안
286 정도로 상대 전적도 좋지도 않고 9경기 동안 4.71. 오히려 방어율은 그나마 봐줄만한 정도인데 이것도 플렉센이 조금 했었던 2022년 1월대 전적이 많고 해가지고 요즘에 플렉센이라면 휴스턴 상대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콜로라도 대 다저스 타이 블라크랑 게빈 스톤인데 저는 게빈 스톤은 꽤 신뢰를 합니다. 요즘에 다저스에서 이제 야마모토도 부상으로 나가리가 되고 나는 다저스 선발 투수 중에는 그래도 가장 좀 믿을만한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대놓고 지금 시즌 성적이 아주 좋은 상태이죠. 그 좀 시즌 초반쯤 프린 캠프 때랑은 아주 다른 모습 때문에 게빈 스톤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활약상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 이렇게 포심이 피안타율 같은 것들이 크게 호전이 됐다.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다만 내일 이제 그 낮 경기잖아요. 밤 경기 때는 잘하고 낮 경기 때는 못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요즘에 게빈 스톤이라면은 아무리 푸어스여도 얘도 막 플라이볼 투수 유형은 아니거든요. 나는 게빈 스톤 나쁘지 않아 보이네. 배럴 타구 같은 것들도 많이는 안 내주고 있어서 물론 쿠어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고 타이 블라크 그래도 타이 블라크의 싱커 같은 것들이 원래는 개 마이너스 구종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0 정도로 장타율 같은 것들이 괜찮아졌다. 그 쿠어스 필드를 홈으로 쓰는 투수인데도 오히려 홈에서는 3.76 원정 7.50으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얘기는 할 법은 합니다. 저는 이거는 좀 언더 같은 거 보고 싶네요. 언더 보는 건 일단 게빈 스톤이 꽤 믿을만한 점 그거 하나 들고 싶고 타이 블라크도 아주 막 콜로라도 선발진 중 가운데는 저평가받을 만한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물론 이제 콜로라도가 뭐 불펜도 문제가 있고 선발진도 문제가 많기는 한데 근데 나는 11.5면은 얘네 둘 간의 시리즈 네 번째 경기에서는 한번 언더 같은 거 공식도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다저스 빠다가 한창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다.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갈 것 같고요. 그냥 게빈 스톤을 좀 믿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거는요.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보긴 할 텐데 이렇게 타이 블라크가 그 다저스 상대로 상대 전적은 괜찮거든요.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는 219밖에 안 돼요. 피안타율이. 이런 것들은 괜찮다 이거야. 근데 최근 뭐 샌프란시스코 시절도 그렇고 10경기 동안 5.55로 상대 전적은 썩 좋지는 않았다는 것들. 그러니까 타자들한테는 강한데 뭐 지금 뭐 무키 배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방어율 자체는 높은 편이었었다.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내일 이렇게나 참 어려운 날이에요. 어쨌든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긴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오클랜드 대 켄자. 그나마 이제 숨구멍입니다. 자, 어쨌든 세스루고가 이제 직전 경기에 6이닝 2실점 승리를 하면서 다저스한테 한창 이제 2경기 정도 동안 6이닝 5실점, 7이닝 4실점 이렇게 해줘가지고 약간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그전 같은 좋은 흐름이 아니었어가지고 올 시즌 굉장히 좋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어디까지나 안정감이 있는 투수지 뭐 스토프로 상대를 싸먹는다든지 그런 유형의 투수는 아니다. 압도적인 땅볼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크가 적은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긴 했잖아요. 올 시즌에 굉장히 잘하고는 있지만은 이것도 좀 비정상으로 잘하고 있는 거긴 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나는 세스루고 투구 내용 볼 때마다 안정감 넘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볼넷도 잘 안 주고 큰 거도 잘 안 맞고 몰아맞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가끔씩 안타 맞아가지고 출루시키거나 그럴 때는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도 잘 해결을 해주는 편이고요. 저는 루고를 볼 때마다 좀 안정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들은 드리고 싶고요. 미치 스펜스는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올 시즌 처음 이제 올라온 루키치고는 3.95 정도. 뭐 불펜으로 이제 롱릴리프로 뛸 때나 선발로 나올 때나 그래도 나쁘진 않게 해주고 있긴 합니다. 오클랜드 선발 투수 치고는 뭐 이렇게 슬라이더나 커터 주력 구종들이 전부 다 플러스 피치다. 볼넷도 많이는 안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선발 투수상으로는 당연히 세스루고를 높게 봐야 되기는 해요. 아무래도 루고가 올 시즌 보여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양팀 내일 그 불펜 소모상으로요. 오클랜드가 이제 좀 셋업진도 그렇고 그 연투 투수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켄자가 오클보다는 그 불펜상의 우세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은 얘기는 할 만한데 하필이면은 루고가 오클랜드 애들한테 성적이 안 좋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아주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39타석 동안 270 정도로 좀 안 좋았었다. 그냥 그 정도인데 오클랜드가 아무래도 홈런의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타율도 높고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루고는 올 시즌에 피홈런도 많은 편도 아니고 그 비슷한 관점에선 스펜스도 상대 전적이 267이거든요. 물론 상대는 많이 안 했지만은 그냥 또이또이라고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 루고가 오클랜드 애들한테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었었고 3경기 동안 5.68 자랑할 만한 그런 전적은 없었다. 이런 것들이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켄자가 요즘에 원정 경기를 많이 다니면서 켄자도 홈이랑 원정의 바다 차이가 꽤 있는 팀이에요.
최근 5경기 원정 시리즈 동안 5안타, 7안타, 3안타, 7안타, 8안타 이렇게 치면서 타율이 1할 8푼 8리거든요. 이게 제일 걱정이야. 루고 경기하고 일단 투수는 믿을만 한데 과연 켄자 빠따를 믿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7.5도 사실은 좀 빡세요. 원래 저는 이제 루고 경기는 언더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경기도 루고이기 때문에 켄자를 봐야 되긴 한데 요즘 켄자의 빠따 내용상으로는 이거 믿기가 쉽지 않다. 내일 더구나 이렇게 켄자 요즘에 빠따 하락세에다가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이렇게나 평소보다도 많이 안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경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스펜스가 만만치 않은 투수라고 한들 루고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 더 긴 이닝을 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루고 쪽으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여러가지 구종들이 전부 다 피안 타율이 많이 하락했다는 거, 주요 3가지 구종이 전부 1할 때 피안 타율이고요. 그나마 싱커가 작년보다는 조금 처맞고 있다고 하는데 싱커 그 구사 빈도가 포심보다도 좀 많이 안 쓰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켄자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양키스 대 볼티모어. 자, 루이스 힐이 나오죠. 올 시즌에 그냥 가장 돋보이는 투수입니다. 원래 그냥 거의 뭐 부상도 많았었고 그런 투수였는데 이런 활약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얼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해주고 있는 편이고 심지어 얘가 단순히 그냥 방어율 2.03 때문이 아니라 이닝 대비 볼넷이 조금 많긴 하나 삼진도 매우 잘 잡고 볼넷보다도 안타가 더 적은 그런 유형의 투수거든요. 볼넷이 하도 많아가지고 WHIP가 거의 1.0에 근접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루이스는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운까지 따르는 중이다. 바빕도 리그 전체 2등 운까지 따라주고 있고 루이스의 경기마다 양키스 빠따들이 득점 지원도 잘해준다. 득점 지원도 4위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루이스 힐은 좋게 볼만은 해요. 그 볼티모어를 많이 상대 안 했고 35타석이기는 한데 피안 타율이 1할 5푼 1리밖에 안 된다. 2경기 동안 0.00 자책점이 한 점도 없다. 반면에 콜 어비는 그 양키스 애들 상대로 49타석 동안 310 정도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콜 어비는 그렇게 많이 볼 건 없습니다. 그냥 뭐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뭐 제구 같은 건 좋은 투수고 스토프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괜찮은 제구로 먹고 살고 있는 투수인데 옛날 뭐 오클랜드 시절보다도 더 좋기는 해요. 물론 이게 그 이닝 소화 같은 게 좀 아쉽다. 뭐랄까 규정 이닝도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콜 어비는 통산 양키스 애들 상대로는 3게임 동안 8.31 옛날에 그 오클랜드 시절이나 오클랜드를 탈출한 이후에도 콜 어비는 양키스 상대로는 제 몫을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7이닝 5실점, 이닝은 많이 먹었지만 실점이 많았고 4.2이닝 3실점, 1.1이닝 4실점 이랬어가지고 양키스를 상대하는 어비는 걱정스럽다.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요즘에 양키스 빠따는 상당히 안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졌고 볼티모어는 꾸준하게 꽤 쳐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볼티모어를 루이스 힐이 상대 전투도 좋고 조금 막아주길 바라고 그리고 어빈이 양키스 상대로 좋지는 않았지만은 요즘에 양키스 특히 이렇게 하위권 그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르메요라든지 9번 타순 이렇게 많이 맡아주는 오스왈도 카브레라 1번 타자 볼피 이런 애들이 요즘에 특히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좀 언더 쪽으로 기운이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뭐 더구나 이렇게 양키스가 좌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 때는 평소보다 아주 못 친다. 반면에 볼티는 평소보다 아주 잘 친다고 하는데 이거는 루이스 힐인 거를 감안을 해서 조금 익스큐즈를 해보도록 하고 저는 양키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가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근데 배당이 요즘에 양키스 꼬라지를 봤을 때는 일반승도 쉽진 않을 것 같거든. 근데 배당이 너무 안 좋더라고. 저는 뭐 양키스의 언더긴 합니다만은 걱정이 많네요.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자 안드레 팔란테랑 키튼 윈입니다. 안드레 팔란테는 얘도 이제 선발로 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뭐 6이닝 무실점, 3이닝 6실점, 5이닝 무실점, 3.1이닝 2실점 좀 널뛰기 피칭을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땅볼 투수이기도 하고 볼넷 같은 게 약점이라고 했는데 뭐 마이너 시절에는 볼넷이 많았지만은 메이저리그 콜업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주고 있지는 않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거보다 일단은 안드레 팔란테도 그렇게 썩 믿을만한 투수까지는 아닌데 키튼 위는요 지금 시즌 방어율 6.66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안정감 있는 자원은 아니었었고 보통 좀 롱리리프라든지 그 불펜데이에서 길게 던지거나 혹은 오프너로 이렇게 나오는 투수였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도나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뭐 싱커 같은 것들 이렇게 이 친구의 주요 구종 중에 하나 스플리터 다음에 뭐 포심 싱커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원래 작년에는 싱커를 많이 썼었는데 올 시즌에는 싱커가 쳐맞으면서 조금 많이 줄였다.
이런 것들 얘기해보면 지금 합니다. 지금 홈에서는 4.50, 원정 9.12, 원정 경기에서 더 많이 맞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관찰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게 양팀 다 불펜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자, 먼저 세인트루이스, 어제 주력 이런 셋업맨들은 많이 안 썼거든요. 팀의 클로징 라인은 많이 안 썼는데 그 하위권 선수들, 디닝을 던지는 리버라토레 해가지고 5명의 선발 투수를 썼는데 그 중에 4명이 이렇게 겹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인트루이스는 이 경기를 승기를 잡지 못한다? 그러면은 불펜 운영이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일단은 연투도 4명이나 되고 불펜 소모도 꽤나 많은 세인트루이스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냥 물량으로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연투는 없었지만은 6명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내일 양팀이 불펜 운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발 투수도 꽤나 만만하기도 하고 세인트루이스 내일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 때 평소보다 잘 칠 거다, 이런 것들 들어오길래 아무리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8.5 기준으로 언더가 8번이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오바를 가야 될 것 같은 경기네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 벌써 마지막인데 샌디에고 대 미러키 경기, 마주르랑 브라이스 윌슨이 붙는데 마주르는 사실 첫 경기 때만 잘하고 그 이후에는 부진합니다. 첫 경기 때 뜬금 천사한테 6이닝 2실점을 했는데 애리조나한테 3이닝 8실점으로 금방 망했고 매치한테도 3.2이닝 2실점으로 금방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3경기 동안 볼넷이 13개거든요. 볼넷이 너무 많다. 지금 메이저리그 12.2이닝 동안 볼넷이랑 피안타가 13개로 똑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WHIP도 굉장히 높고 내일은 미러키가 꽤나 많은 찬스를 가져갈 만하다, 이런 얘기는 해봄직합니다. 뭐 요즘에 사실 미러키가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러키 빠따가 짜임새는 있다, 이게 네임밸류는 떨어져도 짜임새는 있다고 보는 편인데 특히 요즘에 6경기 동안 8안타 4안타 8안타 5안타 8안타 6안타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래도 뭐 그 중에 4승 2패이긴 한데 어쨌든 내일은 미러키가 조금은 빠따가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날이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브라이스 윌슨, 얘도 요즘에 조금 안 좋았었죠. 시즌 초반에는 뭐 2점대 방울 막 3점대 초반 막 이렇게 해줬었는데 지금은 어느 3.84예요. 직전 경기 5.1이닝 무실점으로 회복을 조금 하면서 4점대에서는 그래도 3점대까지 깎기는 했는데 얘도 뭐 이닝 대비 볼넷도 좀 있는 편이고 그런 것들은 아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러키가 올 시즌에 선발진이 너무 부상도 많고 망했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브라이스 윌슨도 원래 옛날에도 선발로 뛰긴 했지만은 작년에는 보통 롱릴리프나 그런 걸로 많이 나왔는데 브라이스 윌슨이 생각보다는 잘해줬다. 하지만 본인의 원래 모습으로 평균 회귀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조금 보여줬었고 전반적으로는 좋게 볼 여지는 많이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두 투수 모두 다. 네, 이렇게 샌디에고는 그 로버트 수아레즈가 어제도 던졌죠. 그래가지고 이게 셋업 라인에서 연투가 2명이나 있다는 점. 미러키도 마무리 요즘에 트레버 맥일이 뛰고 있는데 맥일도 연투에 빠져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펜 운영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지만은 좋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그래도 오바를 가봄직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첫 경기 슬로베니아 대 세르비아인데 원래 9-6-5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이죠. 서로 간에 좀 사이가 안 좋은 9-6-5 연방들의 격돌이다, 이런 것들은 얘기할 만한 것 같고, 그래서인지 이렇게 슬로베니아가 요즘에는 전력이 지난 10년보다는 뭐 셰시코도 나오고 하면서 그나마 괜찮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막 2002년 월드컵 나왔을 때 질라트코 자오비치 같은 슈퍼스타가 있었을 때, 그때 이후로는 사실 경쟁력이 그렇게 있진 않았는데 슈테시코라든지 여기 적혀있는 뭐 체린, 로브리치 같은 애들도 저는 얘기할 만한 것 같고 비올도 있고, 그냥 사실 슬로베니아가 지금은 이렇게 선마다 한 명씩 봐줄 만한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도 상당히 저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그랬었습니다. 덴마크랑도 비기고 그랬는데 그 경기도 사실 덴마크가 좀 생각보다 많이 못했었고 슬로베니아도 좀 답답한 양상이 있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만은 한데 어쨌든 슬로베니아 지금 보이는 우승 배당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유로에서는 하위권 팀으로 이렇게 좀 분류되는 편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세르비아가 전력 구성상으로 블라우비치 같은 유명하죠. 밀린코비치 사비치,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지만은 옛날에는 뭐 메뉴가 탐내고 여러 강팀들이 원했던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미트로비치야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세르비아 역사상 가장 최다 득점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저번에는 이게 세르비아가 중원 구성이 이 살림꾼이 필요하다, 구델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루키치를 쓰기는 쓰더라고요. 뭐 이런 점들도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냥 세르비아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비티치 같은 애들 있었을 때 그때보다도 거기에 될 만한 수비수조차 없다. 그나마 뭐 피렌체, 밀렌코비치 이런 애들 얘기할만 하지만은 이 세르비아도 3백을 쓰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지금 요즘의 3백은 이 3명 구성 중에 1명 정도는 전진성이 뛰어난 애들을 써야 된다. 근데 내가 경기를 보면은 세르비아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런 게 많이 두드러지진 않더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게임 운영도 이렇게 쉽게 굴리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뭐 지난번 경기는 잉글랜드와의 경기는 뭐 골대도 한번 맞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나는 경기 보니까 세르비아가 잉글랜드가 상대이긴 했지만은 본인들이 할 거나 하더라. 하지만 이게 좀 메가리가 없는 느낌? 그런 생각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물론 세르비아가 상대적으로 더 강팀은 맞거든요. 나는 근데 이거 슬로베니아가 직접 덴마크 상대한 것도 그렇고 세르비아 상대로도 무승부 정도는 거둬줄 만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좀 따지고 보면 세르비아의 승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사실 세르비아 배당도 그렇게 막 많이 아쉬운 편까지는 아니에요. 갈만은 하기는 한데 저 같은 이렇게 고배당 친구들은 슬로베니아 무승부라든지 뭐 햄무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저는 무승부를 조금 더 우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을 것 같네 경기는. 다음 덴마크 대 잉글랜드. 덴마크도 실망스럽고 잉글랜드도 이 새끼들 우승배당 1등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잉글랜드가 제가 저번에 이제 예상 라인을 말씀드렸을 때는 스톤스의 컨디션 때문에 얘가 과연 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왼쪽도 루크쇼는 부상, 트리피어는 진짜 꼬라박은 이런 폼 때문에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 이랬었는데 스톤스도 나왔고 트리피어도 나와가지고 그래도 아주 막 저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원도 아놀트를, 리버풀이 이렇게 많이 쓰죠 요즘에. 아놀트를 중원에 배치를 하면서 뭐 킥력이라든지 공격 지원들 이런 것들 더해주면서 그래도 꽤나 괜찮긴 했었습니다. 다만 잉글랜드는 예전에 비해서도 수비도 전보다는 조금 이제 헐겁고, 물론 벨링엄이라는 마스터키가 있긴 하다. 중원이면 중원, 공격이면 공격, 클러치까지 다 해주는 마스터키가 있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잉글랜드가 지금 우승배당 1등을 받을 정도 이런 전력인지 잘 모르겠네요. 경기를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덴마크랑 이제 지난번 유로 대회 때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8강이었나 16강인가 그랬는데 덴마크의 담스고르가 진짜 멋진 프리킥 꽂아 넣어가지고 좀 어렵게 가긴 했는데, 나는 근데 일단 잉글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뭐 어렵진 않아 보여. 근데 잉글랜드가 지금 전력도 저는 좀 낮게 보는 편이고, 덴마크도 따지고 보면은 이게 좀 노장도 많고 에릭센이나 뭐 호이비에르도 그렇고요. 슈마이켈 말할 것도 없고,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텐센도 젊은 나이는 아니죠 이제. 그래서 덴마크도 좀 뭐랄까 그전 세대의 이런 아류에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신구 조화가 약간 덜 된 모습들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유로 예선도 정말 못했었다. 정말 쉬운 조였는데 거기서도 좀 어렵게 겨우겨우 1등을 하는 모습들, 실점도 많았었고. 덴마크의 전력이 저는 4년 전보다는 안 좋다고 봐요. 저번에 보니까 막 그 볼프스부르크에서 오시는 정말 잘했던 타겟맨 요나스 빈 막 연계도 좋고 막 하기는 해. 나는 얘네 보면은 근데 그 유아킨 멜레 같은 애들도 지금 그 볼프스부르크에서 뛰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리에 멜레를 안 쓰고 바라는 친구를 쓰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잘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덴마크의 용병술이라든지 선수단 컨디션 이런 것들도 좀 좋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해가지고 전력상 우선은 잉글랜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경기가 뭐 배당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한 점 차승부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저는 잉글랜드일 것 같기는 하네요. 자, 다음 그리고 오늘의 이제 가장 재밌을 만한 마치 새벽 4시에 있는 경기인데 스페인이랑 이탈리아가 없습니다. 스페인은 직전 경기에서 크로아티아를 때려잡았다. 크로아티아 정도면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잖아요. 최근에 그 네이션스리그 결승에서도 만나고 되게 까다로운 상대인데 그 경기를 스페인이 좀 이른 시간에 골도 그렇고 되게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딱히 그냥 스페인이 뭐 약점 같은 것도 크게 두드러지지도 않았었고, 그냥 내 눈에는 레버쿠젠에서 진짜 훌륭한 시즌을 보냈던 그리말도 같은 애를 왜 안 쓰고 쿠쿠레야를 쓰냐 이런 생각 조금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니코 윌리엄스, 라민 야말 둘 다 윙어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죠. 원래는 여기 자리에 뭐 그 페란 토레스라든지 올모 이런 애들이 고려될 법도 한데 걔네들은 진짜 축구를 잘하는 스타일이거든. 니코 윌리엄스나 라민 야말은 조금 크랙형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사실 난 스페인 축구에는 얘네들보다는 올모라든지 그런 애들이 어울릴 거라고 봤는데 이런 애들을 쓰고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찬스도 잘 만들고. 그냥 스페인의 DNA는 확실히 다르긴 하다. 이런 점유율 축구에서는 극강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자, 상대인 이탈리아 직전 경기 디마르코의 실책 때문에 유로 역사상 최단 시간골 이런 것들을 내주면서 어렵게 출발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전반전에만 바로 2대1로 뒤집고 경기는 그대로 끝났다. 후반전에는 뭐 찬스 메이킹 같은 것들도 많지는 않았었고 좀 평이한 경기였었는데 경기가 진짜 많이 꼬인 채로 출발을 했는데 순수하게 이탈리아 이런 힘으로 많이 이겨낸 경기였었다는 생각이 있고요. 볼로냐에서 훌륭한 시즌을 보낸 칼라피오리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수비도 그렇고 그 알바니아 상대로 칼라피오리가 이렇게 좀 이탈리아가 전체적으로 좀 점유율 축구, 지배하는 축구를 할 때는
칼라피오리처럼 전진성 있는 센터백이 정말 큰 역할을 발휘를 해요. 그 경기는 칼라피오리의 쓰임새가 상당히 눈에 들어왔는데 사실 수비력에서는 나는 칼라피오리 좀 의심스럽기는 해. 그거는 바스토니도 그렇고 내일처럼 이렇게 스페인 같은 이탈리아가 조금 웅크려야 되는 경기에서는 과연 이 친구들이 제 몫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4년 전에 진짜 역대급 폼을 보였었던 키에사가 유벤투스에서도 본인의 쓰임새가 제대로 쓰여지지가 않으면서 폼도 조금 떨어진 상태였었고 그런 점이 아쉽기는 하네요. 바렐라가 원래는 얘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가지고 1차전을 못 뛸 거다 이랬었는데 그날 골까지 넣었었죠. 결승골까지 집어넣는 그런 활약을 해줬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스페인이 이탈리아 상대로 유로 2012 결승에서 잡은 적도 있었고 보통 스페인을 좋게 볼 텐데 근데 이게요 지금 양 팀의 상대 전적 같은 것들 보면은 주요 무대들 지난 대회 유로 4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가 승리를 했었고 그 유로 2016 이때는 이탈리아도 약간 저점이었는데 선수 구성상으로 근데 이때 스페인을 무너뜨렸거든요. 물론 이때도 뭐 이니에스타 뛰고 이러긴 했습니다만은 그 부스케츠 공략을 아주 잘해주면서 스페인을 진짜 애먹인 경기였었다. 이런 주요 무대에서 이탈리아가 독일이나 스페인 상대로는 아주 잘합니다. 그 전에 2012년 때 조별리그에서는 진짜 혈전, 역대급 경기력을 이렇게 좀 보였었고 결승에서는 키엘리니 같은 애들 막 이렇게 아프고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양상이 있긴 했는데 이런 메이저 토너먼트나 이런 주요 무대에서는 이탈리아가 꽤나 잘 비비거든요. 유로 2008 때도 스페인이 우승했던 그 대회에서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기도 하고 스페인 상대로 저력이 상당해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라든지 그 월드컵 유로 예선 같은 조에 포함이 됐었을 때는 스페인이 많이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스페인의 전력은 조금 떨어진 모양새. 이때 이탈리아는 지금보다 좀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다. 제가 맨날 이탈리아 경기 보니까 그런 것들은 파악을 잘 하거든요. 이때는 이탈리아 멤버도 많이 아쉬웠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스페인을 좋게 볼만은 한데 솔직히 팬심이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팬심이 조금은 들어가가지고 나는 무승부 같은 거를 가장 우선시하고 좀 더 욕심을 낸다면은 스페인의 햄무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나는 야 너는 좀 이탈리아 쪽으로 너무 좋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스페인 쪽으로 보시고 스페인 일반戦맥당도 좋기는 해요. 나는 무승부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그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내지 조금 더 욕심 낸다면 스페인의 햄무 같은 것들 이렇게 접근할 것 같네요.